매년 봄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정원 용품점으로 가서 비료 4~5포대를 트럭 뒤에 싣습니다. 계산대에서 50, 60, 어쩌면 $80를 지불합니다. 그것들을 모두 집으로 가져와 정원 화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다음 봄이 되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 봄에도 또 그 다음 봄에도 해마다 같은 여정, 같은 비용, 그리고 같은 포대들입니다. 저를 엄청나게 좌절시켰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20년 동안 비료를 사다 뿌렸지만 제 흙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치고 희멀건하고 단단하게 뭉쳐진 흙 그대로였습니다. 매년 돈을 쓰고 있었지만 흙 자체는 실제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포대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반면 제 아미시 이웃인 다니엘은 평생 단 한 포대의 비료도 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그의 흙은 제가 만져본 흙 중 가장 검고 가장 비옥하며 가장 생기가 넘칩니다. 부드러운 케이크처럼 손가락을 푹 넣을 수 있습니다. 지렁이로 가득합니다. 비 온 뒤 숲 바닥 같은 냄새가 나고 그의 정원은 매 시즌 제 정원보다 꾸준히 더 많은 생산량을 냅니다. 결국 저는 그에게 흙에 무엇을 쓰는지 물었고 그는 거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나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흙에게 먹이를 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자기 퇴비 더미로 안내했고 제가 비료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미시 사람들이 정원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료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아마 이미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니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간단한 퇴비차 기술을 공유할 예정인데 이것은 전체 과정을 가속화하고 식물에 상당한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개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아미시 철학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료한 포대를 다시는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정원의 합성 비료를 뿌릴 때 실제로 하는 일은 식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질소, 인, 칼륨을 뿌리 부위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죠. 식물은 그것을 흡수하고 활용하며 자랍니다. 그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실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흙, 미생물, 곰팡이, 박테리아, 지렁이 또는 흙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땅속 전체 생태계를 먹이지 않습니다. 합성 비료는 그들 중 어느 것도 기르지 않습니다. 사실 수년간 합성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미생물 생명체는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흙은 더욱 단단해지고 물을 덜 보유하며 무엇이든 생산하기 위해 다음 비료 살포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쳇바퀴에 갇히게 됩니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퇴비는 그 반대 효과를 냅니다. 흙에 퇴비를 넣으면 단순히 식물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땅속 전체에 살아있는 시스템을 기르는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그것을 분해해야 합니다. 곰팡이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영양분을 분배합니다. 지렁이는 흙을 통기시키고 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가득 찬 분변토를 남깁니다. 유기물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보존합니다. 이 모든 생물학적 활동은 영양분을 식물에 느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식물이 효율적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흙은 해마다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집니다. 그것이 한 문장으로 된 아미시 원칙입니다. 식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흙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흙이 식물에게 먹이를 줄 것입니다. 다니엘의 가족은 수세대 동안 이것을 실천해왔고 그들의 흙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퇴비 더미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갈색 재료, 브라운스와 녹색 재료, 그린스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것들은 문자 그대로의 색깔이 아니라 카테고리입니다. 갈색 재료는 탄소가 풍부한 물질입니다. 건조하고 나무 같고 섬유질이 많은 항목들입니다. 마른 잎, 집, 건초, 잘게 찢은 판지, 나무 부스러기, 마른 옥수수 줄기, 그리고 신문지. 건조하고 바삭하면 갈색 재료입니다. 녹색 재료는 질소가 풍부한 물질입니다. 축축하고 신선하며
살아있는 항목들입니다. 채소 껍질, 과일씨, 커피 찌꺼기, 달걀 껍데기와 같은 부엌 쓰레기, 갓 깎은 잔디, 그리고 시즌이 끝날 때 뽑아내는 식물과 같은 신선한 정원 폐기물. 구할 수 있다면 동물 거름, 닭, 말, 소 또는 토끼 거름은 훌륭합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항상 거름을 구할 수 있으며 그것은 현존하는 가장 풍부한 질소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만약 농장 동물이 없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처음 퇴비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거름이 없었습니다. 부엌 쓰레기, 갓 깎은 잔디, 커피 찌꺼기, 그리고 신선한 정원 폐기물을 녹색 재료로 사용하여 훌륭한 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름을 추가하고 싶다면 근처 농장, 승마장 또는 토끼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문의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료로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든 시스템은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퇴비 더미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 유제품, 그리고 기름이나 소스가 포함된 조리된 음식은 안 됩니다. 이 항목들은 설치류를 유인하고 악취 문제를 일으킵니다. 개나 고양이의 반려동물 배설물도 안 됩니다. 병원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식물도 안 됩니다. 병원균이 살아남아 완성된 퇴비를 사용할 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물질로 처리된 나무나 방부 처리된 목재 조각은 안 됩니다. 깨끗하고 자연적으로 유지하면 퇴비 더미는 스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 만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거나 잘못하는 단계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냥 더미에 던져 넣고 최선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층층이 쌓습니다. 2층 만들기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더미와 6, 8주 안에 검은 금으로 변하는 더미의 차이를 만듭니다. 퇴비 더미를 놓을 장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콘크리트나 포장된 표면이 아닌 맨땅에 놓아야 합니다. 땅과의 접촉은 지렁이와 토양 생물들이 아래에서 퇴비 더미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것을 가속화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늘진 곳이 이상적인데 여름에 더미가 너무 빨리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퇴비를 운반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정원에서 충분히 가깝지만 그 존재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집에서 충분히 먼 곳에 두십시오. 퇴비가 제대로 가열되기 위한 최소 크기는 폭 3피트, 깊이 3피트, 높이 3피트입니다. 이것은 대략 대형 세탁기 크기입니다. 그보다 작은 것은 빠른 분해를 유도하는 내부 열을 생성하고 유지할 만큼 충분한 질량이 부족합니다. 더 큰 것은 괜찮습니다. 다니엘의 더미는 보통 약 5피트 x 5피트 x 4피트 높이지만 3피트 x 3피트 x 3피트가 최소입니다. 바닥에 거친 갈색 재료 층으로 시작하십시오. 집, 작은 막대기 또는 옥수수 줄기 등을 4-6인치 깊이로 놓습니다. 이것은 바닥의 공기 흐름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약 2부어 3인치 깊이의 녹색 재료층을 추가합니다. 부엌 쓰레기, 갓 깎은 잔디 또는 거름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위에 약 4-6인치 깊이의 갈색 재료층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녹색 재료층을 놓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며 계속하십시오. 목표로 하는 비율은 부피 기준으로 갈색 재료 3부분에 녹색 재료 1부분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녹색 재료보다 갈색 재료가 항상 훨씬 더 많도록 하십시오. 이 비율은 미생물이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데 필요한 탄소와 질소의 올바른 균형을 제공합니다. 각 층을 만들 때마다 호스나 물뿌리개로 가볍게 적셔 주십시오. 재료가 물기를 꽉 짠 스펀지처럼 느껴지도록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축축하지만 물이 뚝뚝 떨어지지는 않게 말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미생물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너무 축축하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끔찍한 냄새가 나는 혐기성 혼란을 만듭니다. 축축한 스펀지 느낌이 매번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더미의 맨 위는 갈색 재료층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은 수분과 열을 가두는 덮개 역할을 하면서 더미를 깔끔하게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내용은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지만 여전히 단 한 조각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대항하는 대신 진정으로 협력하는 정원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흙을 올바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는 정원, 제가 직접 만든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그것은 30일 아미쉬 해충 방지 정원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며 제가 지난 30년 동안 아미쉬 이웃들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이 시즌에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일 계획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흙부터 시작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정원을 만들기 위한 완전한 5가지 방어 계층을 다룹니다. 또한 질병과 해충이 자리 잡기 전에 막는 완전한 4개 화단 작물 윤작 시스템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무엇 옆에 왜 심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동반 식물 심기 현장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 바로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조금만 아래로 스크롤하면 보일 것입니다. 또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다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카메라를 열고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대십시오. 휴대폰 화면 상단에 작은 링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탭하기만 하면 바로 가이드로 이동합니다. 타이핑도 검색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작동합니다. 저는 그것이 올해 여러분의 정원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퇴비 더미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며 이전에 퇴비를 시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퇴비 더미를 만들고 나면 며칠 안에 내부가 가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손을 더미의 중앙에 밀어 넣으면 눈에 띄게 따뜻하거나 심지어 뜨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 열은 수십억 개의 호열성 박테리아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발생합니다. 잘 만들어진 더미는 첫 주 안에 내부 온도가 화씨 130도에서 160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열은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해를 가속화하여 차가운 더미보다 훨씬 빠르게 모든 것을 분해하고 잡초 씨앗과 병원균을 죽입니다. 화씨 130도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잡초 씨앗이 파괴됩니다. 이는 완성된 퇴비를 사용할 때 잡초를 정원 전체에 퍼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퇴비 온도계를 가지고 있기 훨씬 전부터 아미시 사람들이 수세대에 걸친 관찰을 통해 알아낸 세부사항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퇴비 더미를 뒤집어주고 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뒤집는다는 것은 쇠스랑이나 삽을 사용하여 더미를 뒤집고 바깥쪽 재료를 안쪽으로, 안쪽 재료를 바깥쪽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계속 작동하는 데 필요한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차가운 바깥쪽 재료를 뜨거운 중심부로 옮겨 분해될 수 있도록 합니다. 7일 힘일마다 퇴비 더미를 뒤집으십시오. 더미를 뒤집을 때 중심부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활발한 호열성 분해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자기 더미를 뒤집습니다. 쇠스랑으로 약 15분이 걸립니다. 이것이 주간 총 시간 투자입니다. 퇴비 더미를 뒤집을 때마다 수분을 확인하십시오. 중앙에서 한 줌을 움켜쥐고 짜보세요. 물이 뚝뚝 떨어진다면 너무 축축한 것입니다. 마른 갈색 재료를 추가하고 섞으십시오. 건조하고 부스러지는 느낌이 든다면 물이 필요합니다. 뒤집으면서 물을 뿌려 물기를 꽉 짠 스펀지 같은 농도가 될 때까지 적시십시오. 퇴비 더미에서 시큼하거나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난다면 질소가 너무 많고 탄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갈색 재료를 더 많이 넣고 잘 뒤집으십시오. 썩은 계란 냄새가 난다면 수분이 너무 많고 공기가 부족하여 혐기성 상태가 된 것입니다. 철저히 뒤집고 마른 갈색 재료를 추가하십시오. 건강한 더미는 흙 냄새가 나고 따뜻하며 거의 기분 좋은 냄새가 나야 합니다. 악취가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거의 항상 갈색 재료를 더 많이 넣거나 공기를 더 많이 공급하거나 둘 다입니다. 정기적으로 뒤집기를 약 6~8주 동안 하면 더미는 원래 크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미생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료를 대부분 소비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색깔은 눈에 띄는 부스러기와 지폐 혼합물에서 균일한 진한 갈색, 거의 검은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질감은 부스러지고 느슨하며 냄새는 풍부한 숲바닥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퇴비입니다. 그것이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포대에 담아 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아미시 비료입니다.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화단에는 2~4인치 깊이로, 기존 화단에는 매년 1~2인치 정도의 상부 비료로 정원 전체에 펼쳐줍니다.
정원 포크로 흙 위 몇 인치 깊이로 섞어주거나 단순히 위에 깔아두고 지렁이가 끌어내려가도록 둘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적용 시기는 가을이어서 겨울 내내 토양 생물학에 통합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봄에 적용하는 것도 잘 작동합니다. 정말 지나치게 많이 뿌릴 수는 없습니다. 퇴비를 너무 많이 쓴 정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퇴비를 적용할수록 흙은 더 검고 더 느슨하고 더 살아있고 더 생산적이 됩니다. 그 복합적인 효과가 진짜 마법입니다. 8년 동안 퇴비를 사용한 제 흙은 10을 10포대를 살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아미쉬 접근 방식이 다르게 처리하는 몇 가지 패턴을 제가 발견한 바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이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판단도 없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비옥함을 구축하는 대신 사는 것입니다. 합성 비료를 살 때 여러분은 한 시즌 동안의 영양분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퇴비를 만들 때 여러분은 영구적인 토양의 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비료 한 포대는 성장 시즌이 끝날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적용한 퇴비 한 묶음은 영원히 흙의 일부가 됩니다. 유기물은 남아 있습니다. 미생물 생명체는 번식합니다. 보수력은 3년, 5년, 10년에 걸쳐 증가합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절대 비옥함을 임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유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퇴비화 가능한 재료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을에 잎사귀를 봉지에 담아 길가에 내놓습니다. 우리는 부엌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우리는 정원 폐기물을 쓰레기장으로 가져갑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무료 비옥함입니다. 다니엘은 유기물을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퇴비 더미로 들어갑니다. 잎, 부스러기, 집, 오래된 식물, 거름, 모든 것이 순환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한 번 저에게 농장을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엌 쓰레기와 마당 폐기물을 쓰레기가 아닌 무료 비료로 보기 시작하면 폐기물에 대한 여러분의 전체적인 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더미를 만들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퇴비 만들기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쌓아놓고 떠났다가 6개월 후에 돌아와서 겨우 분해된 축축하고 뭉쳐진 더미를 발견합니다. 더미가 작동하려면 공기와 적절한 수분 수준이 필요합니다. 7, 10일마다 뒤집어주고 적절하게 축축하게 유지하면 6약 8주 후에 완성된 퇴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1년을 기다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일주일에 15분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퇴비 만들기를 복잡하게 보이게 만드는 전체 산업이 있습니다. 회전식 퇴비통, 활성제 분말, 접종제, 특수 온도계, 다중칸 시스템. 아미쉬 사람들은 땅에 더미를 만들고 쇠스랑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갈색 재료, 녹색 재료, 물, 공기, 그리고 시간, 미생물이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할 뿐입니다. 다니엘은 퇴비 온도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손을 넣어 열을 느낍니다. 그는 활성제를 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흙과 거름 속에 있는 수십억 개의 유기체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둡니다. 간단하게 유지하면 작동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면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보너스입니다. 이것은 약 5년 전 다니엘이 저에게 보여준 비법으로 저는 지금 항상 사용합니다. 특히 이식모와 어린 식물에게 빠르고 자연적인 활력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퇴비차. 이것은 흙에 퇴비를 뿌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퇴비차는 완성된 퇴비에서 미생물 생명체와 수용성 영양분을 농축하여 식물 주변의 흙에 직접 적용하거나 잎의 옆면 시비로 뿌릴 수 있는 액상 추출물입니다. 정원에 유산균 음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갤런 양동이를 가져와 완성된 퇴비로 약 3분의 1 정도 채웁니다. 퇴비 더미에서 나온 좋고 어둡고 부스러지는 퇴비여야 합니다. 나머지 양동이를 물로 채우십시오.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염소가 유익한 미생물을 죽이기 때문에 염소가 증발하도록 먼저 24시간 동안 뚜껑을 열어두십시오. 이제 다니엘의 비법으로 이것을 훨씬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어항 공기 펌프에 기포 발생기를 달아 양동이에 넣고 작동시키십시오.
산소는 미생물 번식을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기포 발생기가 없어도 차는 여전히 유용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24소와 38시간 동안 미생물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표면에 물이 약간 거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미생물 활동입니다. 기포 발생기를 작동시킨 채로 약 23인 48시간 동안 발효시키십시오. 펌프가 없다면 하루에 두어 번 저어주십시오. 48시간 후 삼배나 창문 방충망을 통해 고형물을 걸러내십시오. 여러분이 얻은 것은 유익한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용해된 영양분으로 가득 찬 풍부하고 어두운 액체입니다. 물뿌리개로 식물의 뿌리 부분에 적용하거나 펌프 분무기에 부어 해가 강해지기 전 이른 아침에 잎에 직접 분무하십시오. 만든 지 하루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공기 공급을 중단하면 미생물 생명체가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장기 동안 몇 주에 한 번씩 만들어서 토마토, 고추, 호박, 그리고 녹색 채소에 적용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잎사귀의 색깔입니다. 거의 즉시 더 깊고 풍부한 녹색이 됩니다. 식물들은 며칠 안에 눈에 띄게 반응합니다. 다니엘은 평생 이렇게 해왔고 그의 할머니도 에어펌프 대신 막대기로 저어주었지만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정원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료를 만드는 완전한 시스템이며 단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완전한 5가지 방어 계층, 매년 최대 효과를 위해 퇴비를 정확히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4개 화단 윤작 계획, 그리고 무엇을 무엇 옆에 심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반 식물 심기 현장 가이드를 원하신다면 30일 아미시 해충 방지 정원 프로토콜 4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아미시 이웃들로부터 배운 모든 것이 간단한 일일 계획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 바로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조금만 아래로 스크롤하면 보일 것입니다. 또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다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카메라를 열고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대하십시오. 휴대폰 상단에 작은 링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탭하기만 하면 바로 가이드로 이동합니다. 그것이 올해 여러분의 정원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미쉬 이웃들로부터 배운 여러분의 정원이 필요로 할 유일한 비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중 어떤 내용이 여러분이 흙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면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퇴비를 만들어 왔고 자신만의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그런 지식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와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발 아래 자연 생명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거의 잊혀진 역사적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